자, 오늘은 제 7단원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도함수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라는 걸 했습니다. 미분계수. 기하학적인 의미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한 점에서 말이죠. A라고 하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것은 어떤 극한 값으로 하나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함수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요. fx가 x제곱이다 하는 어떤 2차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x 이퀄 예를 들어서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f3이 아니고요. 쏘리. fx죠. 그 다음에 f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얘가 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약분이 되고 3으로 가긴 하지만 이게 3이 딱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한히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있어요. 0은 아니기 때문에. 3이 여기 들어가면 결국 이 값은 6이다. 자, 그럼 이걸 3이 아니라 1에서도 구해보고 2에서도 구해보고 100에서도 구해보고 막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특정한 값, 지금 내가 이거 3을 집어넣은 거지만 3이 아니라 뭐가 됐든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그거를 이제 A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한번 이름을 지어 봅시다. 그럼 A가 들어갔을 때 그 A 값에 대한 미분계수, 그걸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되냐? 몇 개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꼭 2A가 된다. 지금도 3이 들어갔더니 6이 나왔잖아요. 이게 3을 2배 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3이 꼭 2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에다가 들어간 값에다 3을 더해서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개 더 구해보면 2 들어갔을 때 4 나오고 5 들어갔을 때 10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2배가 되는구나. 들어간 값의 2배가 되는구나. 그럼 어떤 값이 하나 들어가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값, 그 다음에 나오는 값, 이걸 갖다가 대응관계로 만들어서 집합과 집합 사이에 이 원소 간의 대응관계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죠? 이건 고1 때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f'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하나 생각하자. 이게 하나의 함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x값에 대해서 그거의 미분계수에 대응시키는 함수, 그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에 비유하냐면요, 여러분 수열에서 말이죠, 수열에서 일반항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항, 이거 기억나시죠? 수열에서의 일반항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열이란 게 A1, A2, A3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쓸 필요 없이 AN이라고 하는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딱 적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몇 번째 항이든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아는 것이 결국 그 수열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쭉 나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일반항 하나 딱 제시해 주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에 있어서 그걸 일반항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미분계수의 일반형. 일반항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수열처럼 들리니까 일반형이라고 합시다. 일반적 형태. 미분계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도함수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학적 정의는 아니고 그냥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든 거예요. 말하자면 수열에서의 일반항처럼 도함수에서의 미분계수에서의 일반형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반항과 도함수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말하자면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 미분을 한다,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연산이거든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다 사칙 연산이라고 그러잖아. 응? 미분도 하나의 연산입니다. 미분이 연산이에요. 뭐를 연산하는 거냐? 이 사칙 연산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죠. 특히 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게 이제 사칙 연산이니까 연산의 대표적인 네 가지인데 얘네들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5 더하기 3은 8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5 더하기 5 더하기가 얼마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짝지어서 하나의 결과값을 내는 그런 함수 관계죠. 일종의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걸 연산이라고 하는데 미분도 하나의 연산이에요.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 숫자가 아니라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입니다.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미분을 하라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말은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미분이 뭐냐 물어보면 미분이 뭐야?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이야. 그럼 도함수는 뭐야? 미분계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미분 계수가 뭐였죠? 앞에서 이거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거를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의 일반형이 도함수고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분이라는 연산. 자, 이 연산은 이런 사칙 연산과는 달리 함수를 대상으로 하고 또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연산을 우리가 미분이라는 연산으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함수라는 건 뭐야? 미분계수의 일반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그거의 미분계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함수를 알면 굳이 미분계수를 하나하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fx가 만약에 x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도함수 f'x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2x가 돼요. 구해보면 압니다. 요거는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걸 구하고 나면은 x에다 3 집어넣어서 바로 요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매번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이용할 필요 없고 한 번만 딱 이거를 구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값이든지 그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치 일반항을 알면 수열에서 어떤 항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자, 되시겠죠?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정의가 나와 있죠. 미분 가능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 x에 그 미분계수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f', 그래서 그걸 fx의 도함수라고 우리가 부른다. 도함수가 뭐냐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야?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미분계수 구할 수 없으면 미분을 못하는 거죠. 자,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 x에 그 미분계수를 대응시키는 함수, 이것을 도함수라고 한다. 이 도함수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미분계수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뭐예요? 단지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제 미분계수에서는 이 정의에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h라고 많이 썼고요. 그죠? 이걸 h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뭐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거죠.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뭐가 다릅니까? 앞에선 이게 a였었다고. 특정한 어떤 값 a였는데 그게 x로 바뀐 것뿐이야. 변수 x로 바뀐 것뿐이야. 그죠?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요거를 씁니다. 요걸 써요. 그런데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첫 번째 식이 있었죠. 뭐였죠? fx-fa
다음에 x-a 뭐 평균 변화율의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요거는 도함수에서는 쓰기가 좀 어렵죠. 그죠? 왜냐면 x가 특정한 a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x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럼 x가 x로 간다? 그럼 여기도 a가 이제 말하자면 x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그냥 의미 없는 식이 돼버려요. 그지? 0분의 0 꼴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때 우리가 썼지만 도함수의 정의는 이 두 번째 정의를 주로 쓰도록 합니다. 자, 예를 하나 우리가 해보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fx가 3x 플러스 1이라는 지금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이거의 도함수와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답을 알죠 이미. 왜냐면 이건 1차 함수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든지 그잖아요. 어느 점에서든지 어떻습니까? 1차 함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 뭘로? 이 직선의 기울기로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이 3일 겁니다. x 이퀄 2에서가 아니라 뭐 3에서도 그렇고 5에서도 그렇고 다 3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야. 자, 이 도함수의 정의에서 f'x를 구해봅시다. 도함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 뭐 델타 x라고 썼지만 그냥 h라고 쓸게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보통 h를 많이 쓴다 그랬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것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 h가 이제 0으로 가는데 fx 플러스 h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3의 x 플러스 h 플러스 1 요게 이거죠. 그 다음에 fx 3x 플러스 1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h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3x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1 지워지죠. 위에 뭐 남습니까? h인데 요거 3 곱해지니까 3h가 남는 거죠. 그러면 3h 자, 그러면 요거 나눠지고 나면 뭐야? 상수값 3이 나오지. 그러면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도함수 값은 무조건 x에 관계없이 상수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가 된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x제곱 fx가 x제곱일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될까? 요 놈이 어떤 형태로 적히겠습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적히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h가 있고 h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겠죠? 요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 형태 그대로.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자 어떻게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 플러스 h 플러스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xx 지워지고 hh 약분이 됩니다. 얘만 남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h가 0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xx 두 개니까 이건 2x가 되죠. 자, 앞에서 확인했던 결과가 같죠? 아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3일 때 이거의 미분계수가 6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다 3 넣어보라고. 6 나오잖아. 뭐 5가 들어가면 이제 10 나올 거고. 그래서 일일이 그 미분계수를 구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이 도함수만 있으면 마치 일반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수열해서 우리가 어떤 미분계수든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fx를 가지고 요 도함수 f'을 구한 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두 개의 함수, 1차 함수와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뭘로 구했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랑 같죠?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요게 좀 안 쓰인다는 거, 뭐 그 정도 다를까? 그리고 이제 a 대신에 x를 쓴다는 거 정도가 다를까? 거의 같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이걸 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외워서 구하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반드시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를 한번 일반화 해볼게요. 좀 전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도함수는 2x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지수 있죠?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요건 차수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 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이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곱해지고 차수는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면 뭐 어떤 함수가 x 3승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의 도함수는 뭐라고? 3x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x 4승이면 4x 3승이 되겠지.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x의 n승의 도함수는 nx n-1승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예 외워두자. 그럼 아까처럼 이거의 도함수를 구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일일이 써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공식, 요 요령에 따라서 그냥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나는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궁극의 미분 공식이다. 아주 간단하죠? 미분 별거 아니네. 공식이 뭐 좀 긴 게 아니에요. 곱셈 공식보다도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그지? 졸라 짧잖아. 곱셈 공식 졸 긴 것도 있고 인수분해 공식도 긴 것도 있었는데 이 미분 공식은 되게 짧아. 근데 이게 궁극의 미분 공식이래. 궁극이란 뭐야? 이걸 다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이건 지금 이게 n이 자연수인 경우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음해정수나 유리수나 심지어는 무리수, 즉 n이 실수여도 이 공식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궁극의 미분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이름이야. 당연히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외우기도 더럽게 쉽지 않니? 이거 뭐 못 외우면 바보지.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상수. 응? 상수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n이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n이 자연수가 아니고 n이 그냥 0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건 따로 이제 얘기했는데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이다. 상수는 무조건 0이다. 왜? 여러분 생각해봐. 상수함수라는 게 어떤 거야? 좌표 평면에서 이런 거죠. 응? y equal c다 그러면 그냥 c, y축 c라는 점을 이제 지나면서 x축을 평행한 거니까 x값이 무엇가 됐든 간에 거기서 접선을 그으면 다 그냥 0이 나오잖아요. 이 길이가 0이잖아 말하자면. 접선의 길이가. 뭐 접선 긋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이건 1차, 2차, 3차 그런 거잖아요.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거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이 궁극의 미분 공식으로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증명을 해볼게. 자, 얘를 이제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얘를 fx라고 하고 위에서 구한 요령 그대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가 x의 n승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x 플러스 h의 n승이죠. 아까 이게 2인 경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야? fx니까 이거는 x의 n승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압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면 이거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죠. 그 다음에 x 3승 마이너스 y 3승 해도 이거 x 마이너스 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4승이 되더라도 말이죠. 이게 그대로 성립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y는 꼭 있어요. x 빼기 y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야? x 3승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플러스 x 제곱 y 이 차수가 이제 x는 하나 줄고 y는 하나 늘어나고 x y 제곱 그 다음에 y 3승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든 3차든 4차든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지금 n승 해서 뺐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h 요거 빼기 요게 일단 먼저 와.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뒤에
요거보다 이제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지. 자, 이걸 미리 여기다 한번 써놓으면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a 마이너스 b의 그 다음에 a의 n 마이너스 1승 차수가 하나 줄어든단 말이야. 플러스 여기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만 마이너스고 a의 n 마이너스 2승하고 b 한 번, 그 다음에 a의 n 마이너스 3승하고 b 두 번. 해서 요 말하자면 차수의 그 합이 다 n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맨 끝에 b의 n 마이너스 1승까지. b는 이제 하나씩 쭉 늘어나는 거 차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칙에 의하면, 맞으면 얘를 이제 일반화 시킨 게 이건데, 이 원칙에 의하면 얘는 그렇죠,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있겠습니까?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뒤에 x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겠니? 쭉 가서 지금 분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맨 끝에 가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맨 끝 바로 직전에는 x 플러스 h 한 개 곱해져 있고, 뭐 x가 n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x만 n 마이너스 1개 곱해지는, 얘하고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요렇게 될 겁니다. 이게 분자고요. 분모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여전히 h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 앞부분이 xx 지워지고 h만 남으니까 얘랑 약분돼서 없어져. 아까 2차일 때 구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만 남거든? 그럼 이제 여기 h에다 0 집어넣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x의 n-1승. 얘도 x의 n-2승에다가 x가 했으니까 이것도 x의 n-1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x의 n-1승 플러스 x의 n-1승 다 이렇게 됩니다. 다 똑같아져요. 근데 이게 몇 개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x 기준으로 하면 x의 0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x의 n-1승까지 총 n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항이 n개야.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n개니까. 똑같은 거 n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된 거죠. 유도가 된 겁니다. 적어도 n이 자연수일 땐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음의 정수나 유리수, 무리수일 때는 다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죠. 그리고 문과 과정에서는 이게 자연수인 경우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정수나 n이 말이에요. 음의 정수나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는 이과 과정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공식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되시겠죠?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